장생지란 생을 품고 있는 지지. 장생지란 요 장자가 감출장자입니다. 요거 날생자고 지지할 때 지자고요. 그러면 생을 감춘 지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무병갑에서 요 봄이잖아요. 인월 봄의 시작. 그럼 갑이고 목이잖아요. 그죠? 요 무토로 시작하고. 그럼 이게 뭡니까? 하는 여름이죠. 그렇죠. 인 속에 인월 시작되는 속에는 다음 계절인 여름을 상징한 계절을 나타내는 오행을 품고 있다 그 소리입니다. 그리고 본기는 자기 계절의 오행이고요. 그러니까 무병갑 그러면 장생지인 이유가 다음 계절인 여름을 품고 있다. 그래서 인이 장생지 중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사는 다음 계절이 뭐죠? 사는 여름이죠. 다음 계절이 가을이죠. 경. 그래서 경을 품고 있고 그리고 신은 다음 계절이 겨울이죠. 그래서 임을 품고 있고 해는 다음 계절이 봄이죠. 그래서 갑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계절을 감추고 있다 또는 품고 있는 지지. 그래서 다음 계절의 그 생을 품고 있는 지지. 그래서 장생지 그런 이름이 붙은 겁니다. 이거 어차피 있었던 이름이기 때문에 적당한 명칭으로 좀 바꿔주면 참 좋은데 그러기에는 너무 좀 우리 한글이 한문은 뜻글자잖아요. 그래서 한글을 쓰는 게 이럴 땐 편하죠. 일단 그렇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생지란 생을 품고 있는 지지라는 뜻으로 자기 계절의 오행이 시작되어 생장 태어나고 자람 생장과 동시에 다음 계절의 오행 또한 함께 시작되는 지지다. 그렇습니다. 다음 계절도 벌써 이제 품으면서 살짝 시작되는 거예요. 지지다. 그 특징을 보면 첫째 여기는 반드시 양토적인 작용력 무토라는 것. 둘째 중기는 본기의 성장에 도움을 주면서 함께 조화를 이룸과 동시에 다음 계절의 바탕을 준비하는 오행이라는 것. 셋째 여기와 중기의 조화력에 의해 정기인 본기가 극성에 이를 수 있도록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 여기서 이제 임의 장생지를 잠깐 보면요. 내용이 이제 조금 이제 15행의 관장시기 또는 활동시기 이제 이쪽을 보면서 설명이 나오는데요. 이 내용이 좀 쉽지가 않아서 여기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기서 입춘에 인월, 입춘에 맹아가 싹을 틔려면 발령의 힘으로 빛이 처음으로 시작되는 그 기운이죠. 피어나는 기운. 이게 없으면 이 맹아가 자랄 수가 없습니다. 탄생을 하고도 이 화의 기운이 있어야 돼요. 피어나는 기운이 있어줘야만 이 맹아가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맹아가 자라야 다음 계절인 여름이 또 생기는 거죠. 그래서 무병갑입니다. 다음 계절 다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일단 요거 하나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에 나오는데 쉽지가 않은 내용들이라 먼저 한번 슬쩍 한번 눈을 띈 겁니다. 그리고 따라서 장생지란 무토인 양토적인 작용력의 품 안에서 중기와 균형을 이루어 정기가 극성을 향해 성장하는 지지이며 이때 중기의 역할이 시작되어야 이 시작을 바탕으로 다음 계절에서는 이 중기가 정기로서의 역할이 시작될 수 있다는 인과관계를 품고 있는 지지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조금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렇습니다. 장생지는 자기 계절의 시작이므로 본기에 대한 생장의 의미를 품고 있지만 동시에 다음 계절도 함께 준비하므로 대지의 안에서는 생명력이 피어나는 심오한 변화가 일고 있음을 의미하는 지지다. 그렇죠. 따라서 장생지는 그 해석을 함에 있어 이사, 승진, 여행, 이민 등 일상생활에서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계절 시작이니까 변화를 암시하고 있다 그런 뜻이죠. 일단 장생지 그 지장간을 외워두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야 뜻도 이렇게 금방금방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숙제하는 게 우선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지입니다. 왕지 자오묘유 그렇죠? 이 겨울의 왕지 자 해자축의 자 그리고 묘는 인묘진의 묘 오는 사오미의 오 유는 신유술의 유죠. 네, 왕지 지장간은 자는 임계 묘는 갑을 오는 기토가 하나 더 있다 그랬죠. 병기정 유는 경신입니다. 자기 계절의 왕지기 때문에 자기 계절을 상징하는 오행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만 기토가 하나 더 있고요. 이 기토가 하나 더 있는 이유가 있죠. 이 기토는 뭡니까? 음토적인 작용력이죠. 그거는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지는 자기 계절 중 두 번째 달이자 해당 오행이 가장 왕한 지지다. 그렇죠? 그 특징을 보면 첫째 장생지의 정기인 양오행이 성장을 끝낸 시점에서 장생지의 정기 본기죠. 장생지의 정기인 양오행이 성장을 끝낸 시점에서 성숙기로 전환되는 자기 계절 중 음기가 가장 강한 지지라는 것 특징입니다. 무병갑에서 묘, 갑,
을로 넘어가는 거죠. 갑을로 넘어가면서 가운데 춘분으로 쑥 들었으면 갑목의 기운이 쓰러지면서 을목의 기운이 완전히 강해지죠. 갑목과 을목이 상당히 제일 강하면서 을목으로 넘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말을 나타내는 거죠. 특징. 둘째, 양오행의 생장을 바탕으로 숙성을 극대화함으로써 자기 계절의 오행이 음양으로 극성을 이룬다는 거예요. 지금 설명드린 것이죠. 셋째, 극성을 이룬 정점에서 자기 오행의 성장을 멈추고 다음 계절로의 변화를 준비한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환절기로 넘어가는 것이다 그런 뜻이죠. 인묘진에서 진으로 넘어간다 그런 뜻이죠. 따라서 왕진은 자기 계절의 양오행, 음오행이 극성을 이룬과 동시에 그 성장을 바탕으로 다음 계절로의 변화를 준비하므로 다른 지지와는 다르게 자기 계절 오행만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다음 계절로의 변화를 준비한다 하면 다음 지지인 작용지, 환절기죠. 작용지가 환절기로서 계절을 바꿀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을 말한다. 다른 왕지는 모두 자기 오행만 가지고 있는데 오만 기토가 하나 더 있다. 극관계인 여름, 화죠. 그래서 가을, 금으로 전환을 시킬 때 음토적인 작용력인 기토의 역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다. 간단히 얘기하면 화에서 금으로 넘어가려면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됩니까? 화생토, 토생금으로 통관을 시켜주는 게 있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 기토는 뒤에 이제 활동시기, 관장시기 할 때 설명이 자세히 나옵니다. 왕지는 자기 계절의 극성지이므로 해석을 함에 있어 강렬하고 예리하며 분명하다는 징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최고의 강한 지지니까. 여기 보면 지장간이 절기마다 다 붙어 있어요. 이걸 참고하시면서 절기하고 같이 지장간하고 외우면 참 좋겠죠. 배워야 됩니다. 다음에 세 번째 작용지를 봅니다. 진리, 술축, 인묘진의 진, 사음이의 미, 신유술의 술, 해자축의 축입니다. 그렇죠? 이 작용지의 특징은 본기가 다 토예요. 진리술축은 양음, 양음이었죠. 양토, 음토, 양토, 음토죠. 그러면 그리고 여기는 자기 계절을 상징한 자기 계절의 환절기를 상징하는 오행이에요. 봄이니까 을, 여름이니까 정, 가을이니까 신, 겨울이니까 계죠. 근데 작용지는 음오행입니다. 지금. 근데 본기인 토가 양토, 음토, 양토, 음토로 넘어가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봄에서 여름 넘어가는 환절기는 양의 기운이 강할 때예요. 그래서 무토가 있고, 그리고 사오미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 환절기죠. 술은 신정무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갈 때 환절기, 축은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갈 때죠. 근데 보면은 진월의 이 환절기는 양의 기운이 강할 때죠.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갈 때. 그게 무토고, 요 미도 여름인데 왜 기토입니까? 이게 왜 그럴까요? 그 뭐냐면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는 화극금이기 때문에 화생토, 토생금, 통관을 시켜주는 기토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을기. 술은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거지만 이때 이 음축, 씨가 생기고 따가운 햇살로 하여금 음축을 시킬 수 있도록 대지의 작용력을 펼쳐주는 겁니다. 바탕을. 그래서 이때는 양토예요. 그래서 양토, 음토, 양토, 음토. 이때 계신기, 이 축을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갈 때는 씨를 엄마가 애기집을 품고 탄생의 기운을 품듯이, 애기집 안에서 품듯이 기토가 엄마 역할을 하는 겁니다. 계신기. 엄마고 신금은 애기집이고 계수는 애기예요. 비유하자면. 그래서 그 기토는 엄마를 나타내. 그래서 무토, 기토로 표현이 됩니다. 자, 작용지는 각 계절의 셋째 달이자 환절기인 진미술축으로서 각각의 대지의 작용력에 필요한 오행을 품고 있으며 다음 계절을 준비하는 오행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갈 때 진은 꽃과 결실의 기운 경금을 준비, 일gem으로 수생목, 경을합생, 경금, 무기합생, 병화이 뒤에 나오는 이치들이에요. 참고만 하세요. 기운을 준비해야 하고,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 미는 다 자란 결실을 있게 해서 연글기를 준비해야 하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참고만 하세요.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갈 때는 홀로 남은 씨에 대한 소극적인 응축을 극대화해서 입동부터의 적극적인 응축을 받을 수 있는 바탕을 이루어야 하고,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갈 때는 탄생의 기운 계수와 신금, 씨를 숙성시켜 생명으로 태어나 성장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요거는 지금은 그냥 참고만 하셔 이렇게 놔둔 거예요. 나중에 반복해서 보실 때 보면 요걸 왜 써놨는지를 아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첫 번에 읽을 때는 요거 신경 쓰지 마세요. 내용만 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진, 을개무는 수목, 그렇죠?
을목과 계수 얘기하는 거예요. 미는 목화, 정화 을목이죠. 술은 화와 금, 그죠? 금과 화, 축은 수와 금가 무기토를 바탕으로 내장되어 작용함으로써 이 또한 목화금수 순으로 흐르는 계절과 같은 방향이다 그랬습니다. 목화금수 이렇게요. 방향이다 그랬습니다. 참고로 보겠죠. 인을 인목, 살을 사화 등 지지를 오행으로 보는 것이 당근 명리학계의 현실이므로 작용지 넷을 같은 토로 분류하기도 하고 또 축과 지는 습토, 미와 술은 조토로 보는 견해들이 일반적이지만 계절 따라 흐르는 지장간의 변화를 잘 읽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소극적 응축이란 추분에서의 경작 이후 홀로 남은 씨가 한로, 즉 찬 이슬과 상강, 서리를 지나면서 정화의 따가운 햇빛과 더불어 대지 위의 환경에 의해 수동적으로 응축을 받는 것을 말하고 적극적 응축이란 입동 이후 겨울 차가운 날씨에 의해 대지의 품에서 적극적으로 응축을 받는 것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응축이란 단어를 적용하기까지 상당히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신금이 씨이자 기운으로서는 응축의 기운이라고 그랬죠. 근데 지금 세간에서는 이 인을 인목, 묘를 묘목, 살을 사화, 오를 오화 등 이렇게 오행으로 보면서 그 명칭을 써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지지는 오행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오행으로 안 부릅니다. 그리고 사용 자체도 안 써요. 만약에 인을 목으로 봐버리면 지장간이 무병갑을 쓰기가 참 어렵습니다. 때문에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인은 인묘진지 등은 지지입니다. 지지는 음이에요. 바탕이고 그래서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없다를 상당히 강조했었죠. 이렇게 여기서 지금 지장간의 서론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다음에는 지장간이 보여주는 생명력의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